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뉴스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지금 쌀, 설탕, 간장 이런 게 안 팔린대요. 근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탕, 소금, 간장, 고추장 이런 게 1년 새 판매량이 10에서 20% 줄었다. 사람들이 밥을 안 해먹는 거지. 집밥 시대가 끝났다. 사실 사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뭐 그래서 또 하나의 변화는 불고기 양념, 가스오 육수 등의 그런 것이 늘어가지고 1인용 고등어, 계란말이 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딱 두 가지죠. 일단은 집밥 시대는 끝났는데 집밥이 주로 먹는 게 1인용으로 혼밥 먹는 사람들이 사가더라 이런 거잖아요. 명정이 형님 혹시 밥 해 먹으세요? 네, 저야 해 먹죠. 요리 잘하니까 뭐.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먹을 만큼 하는데. 근데 원가 대비 실제로 혼자 밥해 먹으면 손해야. 사 먹는 게 훨씬 그럴 나을 경우 수 있어. 많아요. 예. 규모의 경제. 그렇죠. 맞아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혼자 밥을 해 먹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찌됐든 간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더 많은지 집에서 먹는 밥이 많은지. 명정이 형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집에서 해 먹는 거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꽤 집밥이네요. 꽤 네. 집밥이고. 진미님은? 저는 집에서 먹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밀가루, 먹어? 쌀, 설탕, 소금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이미 완제품화 되어 있는 것을 데피는 용도로만 해서 그건 먹어요. 외식이야 사실상. 그렇지. 그러니까 해먹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그럼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그 햇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밥솥이 밥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밥이 까맣지? 있을 아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솥은 있는데 고구마 삶는 용도나 계란 삶는 용도로만 쓰고 그냥 햇반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죠. 볶음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냉동 상태예요.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210g짜리, 뭐 300g짜리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 하면 진짜 왜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네, 나오는 맞아요, 볶음밥이랑 똑같이 나와요. 워낙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 먹어요. 혹시 송 작가님은 거의 집에서 안 먹죠? 아예. 한 끼도 안 먹지?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끼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먹는 밥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0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사 먹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에어컨 좀 보러 가느라고 전자제품 대리점 가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어. 냉장고 막 엄청 대형화돼가지고 양문형 투도나 이런 거 냉장고? 보니까 가격도 뭐 장난하게 비싼데 그 깊이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가 들여다 놓고 그 안에 음식 재료를 가득 채워놓은 채로 산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뭘 얼마나 해먹는다고. 내가 우리 또 송명훈 소장하고 내가 중국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을 좀 했지. 한국도 중국식으로 바뀌어야 돼. 실제로 막 우리나라 냉장고에 보면은 할머니가 보내주신 무슨 생선 막 고기 이런 거 막 2년 된 거, 3년 된 것까지 있어. 그래서 냉동실에 떡. 거의 냉장고에 먹을 걸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 물 정도만 꺼내 먹는 냉장고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 대형 냉장고들은요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꺼내 먹지도 않고 또 산다 또 사. 계속. 내가 신혼 때 산 걸 지금 15년째 쓰고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게 돼서 한번 냉장고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사골 끓여놓은 게 이렇게 냉동한 게 있더라고. 뭐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갖고 끓여갖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골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골이 없었는데 뭔 사골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4년 전에 우리 애 엄마가 애 젖줄라고 짠 거를 그거를 모유야? 모유? 모유를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사골인 줄 알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신라면 블랙을 집에서 아주 유기농으로 한번 해먹은 기억이 나네. 진짜 그 너무 어쩐지 사골이 1인분 치고는 너무 조그맣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 아니 그 아기를 먹이려고 모유를 받아놨으면 빨리 먹여야지 왜 그걸 냉동실에 썩혔어요. 아니 그 냉동실에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 구석진 데까지 가 있었던 거야. 15년 전에 4년 뭐 5년 전에도 살림 안 했구만.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요즘에 TV가 경제 불황 타고 먹방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텔레비를 딱 보고 있었어. 그럼 백종원 씨 나오고 막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으려다가도 야 나가서 비슷한 거라도 사 먹자 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불황의 상징일 수도 있어. 내가 거기에 뻑이 가가지고 그 백종원의 만능 간장이라고 있어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간 거 볶아 넣고 간장 넣고 설탕을 종이컵으로 2컵을 넣어가지고 부어서 볶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류의 음식에 그게 들어가면 된대.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 레시피를 만들었어. 야, 이거 뭐가 맛있지?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느끼해서. 그게 업소용 만능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제1제당의 흉계야.
왜냐면 CJ가 그 모든 방송을 하는데 그- 백종원이 모든 CJ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탕을 퍼붓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밥 만들기도 있지만 네. 전반적인 먹방의 방향은 맛집 찾아가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백종원 같은 경우는 집밥 해먹으라 이런 레시피도 있을 그건 혼밥족들을 위한 거고 대충 막 쉽게 가르쳐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문화로 TV가 바꿔주는 게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요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만들어 보면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비싸게 먹히는 측면이 그럼요. 없잖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저런 게 아니더라도 시대가 좀 상당히 서구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손학규 씨 예전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거는 사실 언감생심인 것도 있어. 진짜나요. 누가 트윗에서 되게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외국인 상대로 국내 한국의 가정 뭐 문화를 체험하게끔 하는 민박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 가정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는 홈스테이. 그런 그거를 뭘 연결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뭐 가정 문화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는 야근하고 애는 학원 가고 엄마도 맞벌이로 뭐 마트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외국인 혼자 혼밥하겠구만. 아무도 없는 한국인 집에서. 그러네. 혼밥이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노동 시간이 줄고 집에서 뭔가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지금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근데 네. 심지어 저는 우리 동네에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동네에 조그만하게 뭔 부엌이 이렇게 생겼어요. 후암 키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 부엌 도구를 파는 곳인가? 예쁘게 해놓고 뭐 하는 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제 고시원에 산다든가 원룸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한 끼를 멋지게 음식을 하거나 뭐 누구를 대접을 해주려 그래도 부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부엌이 있어도 너무 간이 부엌밖에 그렇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뭘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릇도 없고. 예. 그런 사람에게 그거를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그것도 부엌 괜찮다. 공간을. 예. 그래서 되게 예뻐요. 정말. 괜찮네. 그렇게 해놓고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시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엌을 쓸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가끔 가서 보거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북적이는 데가 있어. 우리 동네에 가면요. 1.5 마트라고 써 있는데 편의점 같은 거거든요. 근데 편의점인데 그 한 귀퉁이를 약간 식당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뭐 가열 브루스타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예. 가열할 수 있는 걸 조금 갖다 놓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그러니까 뭐 냉동식품 뭐 대패 삼겹살 이런 걸 사다가 여기서 간단하게 간단조리. 끓여 먹고 너 혼자 그 끓여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해먹고 가라 이런 개념이에요. 1.5 마트래. 식당 겸 마트인 거야. 근데 거기가 훨씬 사람이 많이 미어 터지는 거 있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고 뭐 키친을 이용해라 이것도 아예 그 문화 자체를 즐길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지금 1, 2인 가구 폭발적으로 늘어서 2040년도, 2043년도 되면 2200만 가구까지 찍고 피크를 찍고 내려온답니다. 근데 그 정도 시점 되면 1인 가구나 1, 2인 가구, 부부만 사는 가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0%가 70대 이상 노인 가구라는 겁니다. 딱 전에요? 아, 그러네요? 여기 딱 후보자가 있네? 70대 노인 가구가 딱 그러면 솔로 가구. 우리 둘이 같이 살아가지고 그거를 됐다. 2인 장래가 촉망되는 1인 가구들 여기 혼자 사는 게 계시네. 얼마나 좋은데 또 그걸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 추세가 이미 심각하게 오고 있는 게 편의점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도시락과 김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인 가구 또는 집밥을 못 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방송의 PD나 작가들이 그거까지 만들어냈잖아. 한 끼 줍쇼. 그 강호동하고 뭐 이경규 나오는 거. 실제로 그럼 보면은 내가 아마 편집돼서 그렇지. 저녁 시간대에 가갖고 10집을 두드리면 그 시간에 집에서 밥을 해먹는 집들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냄새 맡고 가잖아요, 다. 근데 냄새 맡고 간 집도 몇 군데 안 될 뿐더러 저녁 7시 즈음에 불 켜진 가구가 그렇게 그렇지, 드물더라고 그렇지. 보니까. 예전에 조용필 씨 노래 보면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데 보면은 애들아 하면서 이제 저녁이 기우는 그 시간대쯤에 풍경을 그려놓은 노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내 이름 막 부르면서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저녁 어스름에 지금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향수로 남아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네. 그 땅거미 지면서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거 보고 그렇지. 예,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남자들 특히 그러지 않았어요? 총각 때? 결혼의 환상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된장찌개 끓여서 맞아주는 그 느낌을 굉장히 동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생선에 고기에 육해공군 한 상씩 쫙 차려놓고 아. 목욕물 받아놓고 부러워. 침대에 시트 빳빳한 거 딱 갈아놓고 더 중요한 게 부러워. 있어. 그 밥상을 한번 물르고 중간에 그런 상상들도 했었는데 뭘 불러. 나는 자신들이 그렇게 뭘 대단하게 여자들에게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구네. 나는 신혼 초부터 밥상 차렸구만. 아 부러워 죽겠네. 이게 뭐 남녀의 이게 성 역할을 떠나가지고 그만큼 마음속으로 저녁 그러면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향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남자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영업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야근하거나 또는 회식하거나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빠가 밥 먹는 시간이 그래봐야 주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안 들어오니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왜냐면 설거지도 해야지. 장 봐와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점점 저녁이 없어질 것이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리고 나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보상을 하냐면은 외식하는 걸로 그냥 때워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침에 애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서 점심 급식을 먹고 집에 오면 부모가 다 없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일주일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 돼서 밥을 하면 애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 뭘 해줘도 안 먹어. 조미료에 입이 익어서. 네, 그래서 이미 입맛이 쉽게 말해서 집밥에 되지 않는 입맛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도 짜장면을 시키거나 나가서 냉면을 사 먹거나 피자를 사 먹어야 하는 상태로 생활 리듬이 이제 바뀌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있어서 이제 집사람이 애들 먹으라고 밥을 하고 유일하게 우리 애들이 먹는 게 카레라이스예요. 그래서 밥을 한 번씩 해서 이제 카레라이스를 해서 한 끼를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애들이 지겨워서 안 먹기 시작하면 결국 카레 절반 남고 밥은 거의 반솥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매번 버리거든. 그렇게 한꺼번에 그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그 한꺼번에 많이 해놔서 그래요. 그거를 정말 눈 딱 감고 한 번 먹을 것만 해놔야 이게 없어지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좀 힘들어도 그 다음날 또 조금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해놓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공공적인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딸내미를 키우는 입장인데도 집에서 별로 밥을 안 해먹는 이유가 얘가 항상 저녁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먹고 오거든. 별 다른 거 없네 우리 집이랑 그럼.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이들 뭐 등등이 지역 아동센터가 됐든 아니면 동네 무슨 밥공장이 됐든 간에 거기서 먹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점심을요 이제 그 병원 식당에서 먹거든요. 병원 식당에서 먹으면 나야 이제 먹고 그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머니까 이제 항상 그걸 먹고 이동을 하는데 그 금방 퇴근할 사람들도 거기서 먹어요. 심지어 그 병원 안에서 부부인 사람들도 거기서 그 토요일 점심을 먹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부부는 빨리 우리가 이제 보통의 로망을 따지면 아유 토요일인데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둘이 알콩달콩 해가지고 뭘 지지고 볶고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떡하니 그 병원 식당 밥을 둘이 식판 갖다 놓고 먹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서 먹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먹고 집에 가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왜 남자 의사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점심을 거기서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조금 퍼서 먹어요. 난 많이 퍼서 먹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퍼서 먹냐라고 하면 그냥 배고픔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대충 먹어가지고 하고 집에 갔을 때 뭐 먹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약간 섭섭하게 에이 왜 먹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편해하는 거를 그 감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대충 여기서 먹고 저녁을 외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점심은 대충 여기서 조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요. 사춘기에 청소년기에 친구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 아버지든 엄마든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전경 풍경이 있잖아요. 더 퍼주거나 뭐 고기 좀 더 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먹는 것이 사실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라고 보는데 하나를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사실 없지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1인 가구가 소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엔겔 지수가 높아. 벌어서 다 거의 먹어. 다 쓰고 저축은 없으면서 이게 1인 가구를 20대에 시작하는데 70까지 계속 연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해서 2인 3인 가구로 불어날 가능성이 없는 청년들이 1인 가구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바를 4개, 5개 해서 월세 내고 집세 내고 교통비하고 밥값 해가면서 20대, 30대를 다 보내고 결국 그러다 나중에 좌절하게 되고 빈곤층으로 빠지고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가 한 달쯤 되고 나면 정말 맛있게 익어요. 그거를 돼지고기 비계랑 넣어서 끓이면 진짜 맛있어서 저는 성격상 한 3일치를 연속 그것만 다른 반찬 안 넣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예. 대충 막 쉽게 가르쳐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문화로 TV가 바꿔주는 게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요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만들어 보면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비싸게 먹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저런 게 아니더라도 시대가 좀 상당히 서구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손학규 씨 예전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거는 사실 언감생심인 것도 있어. 진짜나요. 누가 트윗에서 되게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외국인 상대로 국내 한국의 가정 뭐 문화를 체험하게끔 하는 민박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 가정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는 홈스테이. 그런 그거를 뭘 연결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뭐 가정 문화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는 야근하고 애는 학원 가고 엄마도 맞벌이로 뭐 마트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외국인 혼자 혼밥하겠구만. 아무도 없는 한국인 집에서. 그러네. 혼밥이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노동 시간이 줄고 집에서 뭔가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지금 그렇지. 하나 좀 빨리 먹여야지 왜 그걸 냉동실에 썩혔어요. 아니 그 냉동실에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 구석진데까지 가 있었던 거야. 15년 전에, 4년, 뭐 5년 전에도 살림 안 했구만.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요즘에 TV가 경제 불황 타고 먹방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텔레비를 딱 보고 있었어. 그럼 백종원 씨 나오고 막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으려다가도 야 나가서 비슷한 거라도 사 먹자 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불황의 상징일 수도 있어. 내가 거기에 뻑이 가가지고 그 백종원의 만능 간장이라고 있어요. 돼지고기 그렇죠, 그렇죠. 돼지고기 간 거 볶아 넣고 간장 넣고 설탕을 종이컵으로 2컵을 넣어가지고 부어서 볶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류의 음식에 그게 들어가면 된대.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 레시피를 만들었어. 야, 씨, 이거 뭐가 맛있지?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느끼해서. 그게 업소용 만능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제일제당의 흉계야. 왜냐면 CJ가 그 모든 방송을 하는데 백종원이 모든 CJ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탕을 퍼붓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밥 만들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먹방의 방향은 맛집 찾아가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백종원 같은 경우는 집밥 해먹으라 이런 레시피도 있을 그건 혼밥족들을 위한 거고. 정도로만 해서 그건 먹어요. 외식이야 사실상. 그렇지. 그러니까 해먹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그럼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그 햇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밥솥이 밥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밥이 까맣지? 있을 아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솥은 있는데 고구마 삶는 용도나 계란 삶는 용도로만 쓰고 그냥 햇반을 먹어요. 그리고 볶음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냉동 상태예요.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210g짜리 뭐 300g짜리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 하면 진짜 왜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네, 나오는 맞아요, 볶음밥이랑 똑같이 나와요. 워낙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 먹어요. 혹시 송 작가님은 거의 집에서 안 먹죠? 아예 한 끼도 안 먹지?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끼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먹는 밥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0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사 먹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에어컨 좀 보러 가느라고 전자제품 대리점 가봤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어. 냉장고 막 엄청 대형화돼가지고 양문형 투도나 냉장고? 이런 거 보니까 가격도 뭐 장난 아니게 비싼데 그 깊이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가 그 들여다 놓고 그 안에 음식 재료를 가득 채워놓은 채로 산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뭘 내가, 얼마나 해먹는다고. 내가 우리 또 성명훈 소장하고 내가 중국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척을 좀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뉴스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지금 쌀, 설탕, 간장 이런 게 안 팔린대요. 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탕, 소금, 간장, 고추장 이런 게 1년 새 판매량이 10에서 20% 줄었다. 사람들이 밥을 안 해먹는 거지. 집밥 시대가 끝났다. 사실 사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뭐 그래서 또 하나의 변화는 불고기 양념, 가스오 육수 등의 그런 것이 늘어가지고 1인용 고등어, 계란말이 등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딱 두 가지죠. 일단은 집밥 시대는 끝났는데 집밥이 주로 먹는 게 1인용으로 혼밥 먹는 사람들이 사가더라 이런 거잖아요. 명정 형님 혹시 밥 해 먹으세요? 네, 저야 해먹죠. 요리 잘하니까 뭐.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먹을 만큼 하는데. 근데 원가 대비 실제로 혼자 밥해 먹으면 손해야. 사 먹는 게 훨씬 그럴 나을 경우 수 있어. 많아요. 예. 규모의 경제. 그렇죠. 맞아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혼자 밥을 해 먹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찌됐든 간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더 많은지 집에서 먹는 밥이 많은지. 명정이 형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집에서 해 먹는 거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꽤 집밥이네요. 꽤 네. 집밥이고. 진미님은? 저는 집에서 먹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다 밀가루, 먹어? 쌀, 설탕, 소금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이미 완제품화 되어 있는 것을 데피는 용. 좀 했지. 음. 한국도 중국식으로 바뀌어야 돼. 실제로 막 우리나라 냉장고에 보면은 할머니가 보내주신 무슨 생선, 뭐 고기 이런 거 막. 2년 된 거, 3년 된 것까지 있어. 그래서 냉동실에 떡. 거의 냉장고에 먹을 걸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음. 사실 물 정도만 꺼내 먹는 냉장고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 대형 냉장고들은요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꺼내 먹지도 않고 또 산다 또 사. 계속. 내가 신혼 때 산 걸 지금 15년 때 쓰고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게 돼서 한번 냉장고 정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사골 끓여놓은 게 이렇게 냉동한 게 있더라고. 뭐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갖고 끓여갖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골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골이 없었는데 뭔 사골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4년 전에 우리 애 엄마가 애 젖줄라고 짜는 거를 그거를 모유야, 모유? 모유를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사골인 줄 알고 내가 라면을 끓여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신라면 블랙을 집에서 아주 유기농으로 한번 해먹은 기억이 나네. 진짜 그 어쩐지 사골이 1인분 치고는 너무 조그맣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 아니고 애기를 먹이려고 모유를 받아.